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호의라는 단체를 맡고 있는 박자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호의를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네, 저희는 아마 너무 작은 단체라서 아마 많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생님들이 성장하면 그 선생님과 함께하는 아프리카 아이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프리카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호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아프리카와의 뜨거운 만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프리카에 관한 이야기를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실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 저는 아프리카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제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에게 아프리카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아프리카가 어떤 의미이시길래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이 긴 시간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계시나요? 저에게 아프리카는 첫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와 만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20대에 저는 고민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대부분의 법학과 학생처럼 저 역시도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법학과를 졸업하고 이 약 2년, 총 6년의 기간 동안 제가 법학을 공부했는데요. 그 기간 내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느냐였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명쾌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그 일을 열심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런 제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저는 고시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시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할 때 제 마음속에는 제가 정말 잘하는 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면서 정말 자연답게 사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나답게 사는 일을 한번 발견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취직부터 해보려고 했는데요. 아무리 많은 지원서를 써도 저는 막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잘하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는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매번 지원서를 많이 써도 많이 떨어지게 됐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제 노력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는 많은 좌절감과 실패감이 들었습니다. 많은 지원서를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좌절감에 휩싸였고 과연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날 수는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저를 힘들게 했던 것들은 제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학생 때는 어떤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 누구예요?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하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 누구라고 저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대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인도 아닌 그 애매모호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취업준비생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취업준비생이란 말도 없었습니다. 참 20대에 내 자신을 찾고자 정말 노력했지만 내 자신을 찾지 못하고 거의 10년에 가까운 생활 시간을 보내게 됐을 때 제 마음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단 하나의 기회가 아프리카였습니다. 네. 좀 얘기를 바꿔볼까요? 여러분, 아프리카 뿔이라는 지역을 알고 계시나요? 아프리카의 뿔은 아프리카 대륙 오른쪽 위에 있는 뿔처럼 튀어나온 부분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북부를 포함하고 있고 이 지역은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사막화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 60년 동안 가뭄과 기근에 이렇게 많이 고통받던 그런 지역인데요. 제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렌딜레는 이곳에서 낙타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렌딜레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열악하다로 표현할 수 없고 뭔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살고 있는 코오에는 1년에 비가 단 100mm도 내리지 않은 그런 건조한 지역이었고 이 나무는 모두 가시나무입니다. 삶 곳곳에서 기근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 이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USAID나 세계 식량계획이나 케냐 정부에서 제공한 구호 식량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일상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했던 일들은 어린이 결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업장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일을 감당할 만큼의 역량과 경험이 충분히 쌓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일을 굉장히 잘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그 답을 찾아 지구 건너편 오지마을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만났던 일이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은 열의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한 일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 안에 새로운 모습들이 마구마구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벌였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제가 렌딜레를 위한답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벌리고 있을 때 과연 렌딜레는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사실 코오는 지구상에서 가장 느린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느린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한국에서의 아주 바쁜 삶을 거기다 갖다 놨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거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르는데요. 렌딜레는 그런 저를 거부하지도 않고 그런 저를 굳이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맞춰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마음을 열고 들어줬고 제가 어떤 것을 제안을 하더라도 기꺼이 함께 했습니다. 정말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깊어질수록 제 눈에 보이는 가뭄과 기근이 이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정말 그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할 때 어린 시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누구는 가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마니아타라는 이 누추한 집에서 이 여자들과 함께 차이를 마시는 그 시간 아름다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누추한 곳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렌딜레는 저에게 새로운 이름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꼬레아인데요. 꼬레아는 코오에서 태어난 사람, 코오에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이름이 생길 때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저에게 생긴 새로운 정체성은 렌딜레였던 거죠. 한국에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지만 이곳에서는 굳이 제가
누구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저는 그저 꼬레아였으니까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내가 도대체 왜 아프리카에 왔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사실 겉모습으로는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깊숙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제가 과연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랜딜레에게 그 어떤 변화도 사실 가져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펼치지 못한 꿈을 아프리카에서 펼쳐보려고 발버둥 치던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랜딜레는 저를 사랑해 주었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랜딜레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이 달라졌고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보냈던 시간은 사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1년을 지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한국을 떠날 때 저는 완벽하게 실패한 젊은이였습니다. 정말 그랬던 제가 다시 이곳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랜딜레를 향한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실한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두려움들도 사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 저를 움직이게 했는데요.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랜딜레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아주 많은 기관들과 아주 많은 원조 단체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스스로 자신의 길들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때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변에 나누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에 공감해주고 반응해주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사람들에게 용기를 얻은 저는 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피스 에듀케이션 호이입니다. 호의를 지난 5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지금 제 마음에 많이 이렇게 담고 있는 질문은 교육이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모두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 중에 정답이 존재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생에 정답이 있었다면 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두의 가치가 다르고 그 다른 가치마다 다 다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해진 길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교육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만남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일방적으로 정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만나 서로 함께 배워가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곧 만남이라고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잘 사는 한국이 좀 더 못 사는 아프리카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아프리카가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랜딜레를 만나서 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아프리카에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저는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 탐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탐색을 잘하면 할수록 우리의 꿈을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발견한 꿈을 키워갈 수 있겠지요. 이 꿈의 최종 종착지는 아마 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한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에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정말 긴 시간으로 바라봐야 하고 한 사람이 온전히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랜딜레와 만났던 그 뜨거운 첫사랑을 언제나 제 가슴 속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제 아프리카에 관련된 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만나게 될 여러분의 아프리카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다르고 여러분 삶에 내재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양한 모습의 아프리카와 나의 이야기들이 많아질 때 우리와 아프리카의 관계가 좀 더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시작하는 첫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